빅데이터를 통해서 서울의 다양한 생활 종목 풀어가는 시간입니다. 빅데이터로 보는 서울. 이번 주는요, 서울의 핫플레이스들을 빅데이터들은 어떻게 뽑아냈는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고 하는데 과연 어떤 이야기들이 숨어 있는지 한국인사이트 연구소의 김덕진 부소장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뭐 서울의 핫플레이스, 네. 서울의 뜨는 동네를 빅데이터는 잘 잡아내더라고요. 네, 어떻게 보면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핫플레이스와 관련된 다양한 데이터들이 있는데요. 오늘은 일단은 한 설문조사를 기반으로 이제 분석을 한번 해봤습니다. 네. 이제 시장 조사 전문 기업의 엠브레인 트렌드 모니터에서 수도권에 거주하는 만 19세에서 59세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네. 이 핫플레이스에 대한 인식에 대해서 먼저 설문조사를 한 결과인데요. 먼저 핫플레이스 자체를 분석해봤군요. 그렇죠. 네, 왜냐하면 우리가 핫플레이스 뭐 단어 그대로 하면 뭐 뜨거운 장소 뭐 이렇게 하면 좀 뭔가 이게 말이 이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이미지 역시 사람들로 북적인다라는 생각들이 상당히 많았고요. 또 젊은 사람들 위주의 맛집이 많다라고 하는 것들도 우리가 딱 갖는 느낌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뭐 젊은 사람들이 많이 가는 곳이라는 느낌이 있는 것 같고 또 뭐 사진 찍기 좋은, 데이트하기 좋은, 특히 감각적인 세련된 이런 장소를 떠올릴 때 우리가 이제 핫플레이스다라는 것을 좀 많이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맛집 많고 볼거리가 많아도 네. 핫플레이스가 될 수 있다는 건데 뭐 젊은 층만 찾는 건 아니잖아요, 사실. 그렇죠. 핫플레이스를 갖다가 찾는 네. 이유 뭐라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면은 저는 여기에 있는 상위권들을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인데 최근에 있는 변화들의 흐름을 보면 이 사진 찍기 좋은이라는 것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된다라고 얘기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은 최근에 뭐 맛집이든 북적이는 젊은 사람이 많든 아니면 볼거리가 많든 이 모든 것은 사진에서 귀결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사진 SNS가 이제 워낙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많은 인기를 얻다 보니까 맛있는 것도 일단은 맛만 있으면 안 되고요. 사진을 찍었을 때 예뻐야 되고 네. 또 분위기도 여러 가지로 좋아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은 핫플레이스의 기준 중에 하나는 사진 찍으면 잘 나오는 장소들이 모여있는 예. 이곳에서 좀 시작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 우리가 좀 과거와 달라진 모습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핫플레이스 서울 시내 어떤 곳이 있나요? 네, 일단은 역시 이제 서울에서 가장 핫플레이스와 관련된 지역에서는 홍대가 홍대? 역시 많이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는 뭐 경리단길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지역 그런 것들이 나올 수 있는데 홍대 같은 경우에는 남성민 20대 그리고 50대가 이제 많은 이제 관심을 보였고 경리단길은 좀 상대적으로 여성 그리고 30대들이 이제 핫플레이스로 많이 바라봤습니다. 좀 어허. 연령대가 좀 갈리는 모습을 보일 수 있고요. 예. 그 다음으로 뭐 신사 가로수길이나 이태원, 연남동 또 잠실 롯데타워가 요즘 서울의 핫플레이스라는 의견이 있었는데요. 예. 중요한 것은 이제 인기 있는 핫플레이스라고 대부분 사람들이 가본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생각하는 것과 실제로 가본 경험이 좀 다른데요. 가본 경험이 많은 곳을 물어봤을 때는 아니요, 이건 아니고, 이제, 가본 곳이 많은 곳은 이제 명동과 홍대가 많이 나왔습니다. 예. 이제 그만큼, 그 다음에 이제 삼성 코엑스, 대학로 해와 이런 것들이 나왔는데요. 어떻게 보면 일반적인 우리가 사는 이제 뭐 회사를 다니는 여러 가지 있는 장소랑 그리고 내가 가보고 싶어 하는 핫플레이스들이 조금 다른 것을 볼 수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실제로 내가 향후에 가보고 싶다라고 한 곳은 제일 많이 나온 곳이 북촌 한옥마을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이나 이제 평상시에 못 가보다 보니까는 가보고 싶었던 곳들이 나오게 되고요. 예. 그 외에 뭐 이태원, 경리단 그리고 최근에 이제 좀 핫하게 떠오르고 있는 연남동 같은 곳들도 향후에 좀 가보고 싶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아니, 근데 보니까 네. 핫플레이스가 모여 있어요. 이태원하고 경리단길은 조금만 네. 걸어보면 그렇죠. 다 돌아다닐 수도 있고 네. 연남동하고 홍대도 조금만 걸어보면 네네네. 그런 곳들 네. 위주로 핫플레이스들도 어떻게 보면은 네. 그 한 곳이 뜨면 그 네. 주변으로 이렇게 확산되는 그런 모습들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이 주변 사람들이 추천하는 곳이 오히려 핫플레이스의 어떤 그러니까 SNS보다는 네. 주변 사람들의 말을 더 믿는다는 그런 얘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여기에서 보면 이제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SNS를 통해서 검색하는 것보다 말씀하신 대로 지인이나 가족의 추천을 통해서 핫플레이스를 인지를 많이 한다고 그래요. 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인의 추천인데 그럼 지인의 추천이 어떤 식으로 되는지를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게 SNS를 통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렇군요. 여기서 말하는 SNS는 정말 모르는 사람의 SNS를 찾아보는 것, 예. 그리고 맛집을 검색하는 것 역시도 불특정 다수의 추천이라는 것이고요. 맞아요. 중요한 것은 지인, 그러니까 내가 아는 사람을 통한 추천인데 예. 그 추천이 뭐 말을 통해서나 전화를 통해서 예. 할 수 있지만 최근에 SNS를 통해서 많이 추천을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똑같은 정보일지라도 내가 아는 사람, 약한 관계로라도 아는 사람 지인들을 통한 정보를 많이 믿는다라고 해석할 수 예.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최근에 SNS 마케팅 역시도
불특정 다수에게 하는 마케팅보다는 소위 이제 인플루언서.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 사람의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하는 마케팅이 뜨는 이유들도 어떻게 네. 보면 이걸 통해서 우리가 해석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제 패친 중에서도 네. 제가 갔던 맛집은 꼭 들려보려고 하는 그런 분들이 영향력자시네요. 예, 있더라고요. 네, MC님께 이제 어떻게 보면 자, 광고를 해야 될 것 같은 알겠습니다. 생각이 일단 네. 또 우리 아까 그런 얘기를 잠깐 했는데 네. 핫플레이스라고 생각하는 것과 실제로 찾는 것은 다른 영역이다 이런 얘기를 하셨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핫플레이스를 찾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찾는지 참 궁금해요. 네, 일단 우리가 생각할 때 핫플레이스를 찾는 사람들이라고 하면요, 역시 데이트를 하는 연인들을 우리가 떠올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때 이제 그 검색하는 거에서 진짜 맛집 찾는 법 이래가지고 온라인에서 많이 화제가 됐던 게 뭐냐면, 예를 들면 홍대다 그러면 홍대 띄우고 오빠랑 라고 검색을 하면 이제 홍대 예. 맛집이 아니라 이제 그 지역을 실제로 찾아보면 이런 것들이 많이 있을 정도로 예. 이제 연인들에 대한 게 많았고요. 예. 재밌는 것은 대학생 관광객뿐만 아니라 파워 블로거들이 핫플레이스를 많이 찾는다라고 이야기한 것 역시도 이제 중요한 포인트인 것 저분들은 같습니다. 직업적인 이유로.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패셔니스타나 파워 블로거들이 예. 많이 찾는 곳이 우리가 핫플레이스다라고 하면 이제 우리 인식 속에 어느 정도 저게 또 광고도 들어가 있구나라는 네. 것들도 좀 연상해 볼 수 있는 이런 포인트들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런데 핫플레이스라고 해서 제가 가보고 싶어서 전화를 하잖아요. 네. 그럼 문 닫은 집도 꽤 많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오랫동안 사랑받는 곳은 별로 없다는 게 이게 참 문제더라고요. 그렇죠, 그렇죠. 이제 이 부분 같은 경우에 두 가지로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최근에 떠오르고 있는 지역과 관련된 이제 인식 평가를 볼 수 있어요. 예. 이제 핫플레이스마다 그 느낌과 분위기가 다르기 때문에 간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소위 말해서 그 지역만이 갖고 있는 테마라고 볼 수 있을 것 중요하네요. 같습니다. 예. 예를 들면은 잠실이나 이런 곳들은 이제 쇼핑을 위한 곳, 그리고 예. 홍대나 연남동은 그 지역이 갖는 분위기 이런 예. 것들이 있는데요. 하지만 이제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많이 찾을수록 동네만의 특성이 떨어지고 예. 핫플레이스의 인기는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아하. 거의 50%라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이 북적이는 곳을 피해서 핫플레이스가 형성되고 이것 중요해요, 임대료 이거. 상승이 되는데요. 야.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한 예. 게 있어요. 이 부분 같은 경우가 아까 이제 말씀하셨던 이제 왜 한 지역을 중심으로 그 지역을 중심으로 계속 퍼져나가는가가 요게 다 해석이 있습니다. 맞아요. 네. 이거 하나로 모든 걸 다 이해하겠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임대료가 상승하니까 그렇죠. 핫플레이스의 인기가 오래 못 가는 거예요. 그렇죠. 특색 있는 가게가 사라져서 동네만의 특색이 사라지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그 주변에 싼 데로 옮겨가서 핫플레이스들이 확산되는 거군요. 그렇죠. 이제 결국 이제 저는 이제 그걸 정말 느끼는 게 제가 이제 망원동에 오래 살았는데 홍대에서부터 홍대 합정을 거쳐 망원동으로 오면서 막리단길 그렇죠. 이렇게까지 넘어왔는데 또 요즘에 망원동 역시 약간 시들한 분위기가 나요. 예. 왜냐면 거기는 원래 많은 사람이 이렇게 다닐 수 있는 길이 아닌 부분들이 있는데 맞아요. 이런 부분들이 소위 이제 많이 뜨다 보니까 과연 이것이 과연 맞는 것인가라는 얘기. 그리고 예. 또 그와 함께 홍대 같은 지역은 오히려 특색이 없어지는 이유는 이제 임대료가 높아지니까 그러니까요. 결국에는 대형 프랜차이즈들이 그 자리를 그렇죠. 차지하는 이러한 좀 안타까운 현상들을 볼 수 있는 것 그러니까 같습니다. 어떤 개선점, 대책이 마련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 응답자의 81.4% 정도가 예. 이제 여기 보시는 것처럼 특색 있는 소규모 창건이 임대료 상승 때문에 이제 축소가 된다라고 그러니까. 얘기했기 때문에 결국엔 이게 젠트리피케이션 현상하고 연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네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소규모 가게나 동네 주민들이 지역을 떠나게 되는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을 이제 해결할 수 있는 이러한 방안들 역시도 정말로 좋은 집들 그리고 정말 특색 있는 그 문화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다라고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결론이 빅데이터 분석에서 나온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젠틀리피케이션을 막지 못하면 핫플레이스의 인기는 오래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죠. 결국 임대료만 떠올려 놓고 거기가 폐허화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데이터 안에서도 우리는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러면 이 빅데이터를 통해서 우리는 네. 뭘 배워야 될까요? 이런 핵심 포인트들이 결국에는 중요한 것은 소비자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어떤 거냐면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실제 이런 걸 통해서 검색을 통해 가거나 지인을 통해 갔어요. 예. 근데 갔는데 그 지역에 만약에 내가 가고 싶은 곳이 없어졌거나 없어. 예. 혹은 그곳이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곳으로 바뀌었는데 예. 그래서 못 느낄 수가 있다는 거죠. 예. 결국에는 이 모든 것이 실제 소비자의 경험 또 우리 서울 시민들의 어떤 삶의 행복 자체를 낮출 수가 있기 때문에요. 그렇네요. 결국 이런 것들에 대한 개선점이 결국 시민의 행복을 높이는 것과 연관될 수 있다는 것을 이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서울시의 정책이 정말 이런 데이터들을 잘 반영해서 시급히 좀 마련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김덕진 부소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